이번 주제가요, 삼성 장군의 가벼운 입이었죠. 자, 김민지 기자, 김영환 본부장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요,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을 해서 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군인의 본분을 상징하는 정복을 입고 나와서 왜 군인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말을 바꿨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왜 나오는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현재 동창리는 고정식 발사니까 ICBM 발사하더라도 정확도가 더 높다. 이 정도겠네요. 이동식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ICBM 발사보다는 ICBM은 현재 헬로도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추가적인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동식 발사를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하고 다른 발언인데 본인은 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 보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삼성 장군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한 달 만에 180도 다른 말을 했다 이겁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달 8일 날은 아까 직접 들으셨잖아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죠. 현재 다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자동차 바퀴 달린 거, 거기서 쏘는 거, 텔,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능력은요, 고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어제는 180도 다른 말을 한 거예요. ICBM을 텔에서 발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박 의원님? 이 TEL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북한의 건군 기념일이라든가 보면은 왜 큰 로켓 달린 바퀴가 한쪽 면에 8개 정도 달린 큰 차. 그게 이제 ICBM을 앞에 싣는데 그 앞에 ICBM 앞에다 그 탄도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차량이 이동을 해서 세워놓고 이제 세워서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갖고 여기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겁니다. 이동식 발사대.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옮기고 세우고 그다음에 쏘고 이걸 이제 TEL 약자로 얘기하는 건데요. 텔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저게 북한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대부분 이제 국방 전문가라든가 이 국군에서는 저것이 이제 이동을 해서 한 2분 정도만 되면은 고체 연료를 장착해서 바로 쏜다는 겁니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저것을 잡아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이다. 핵 한 방울 맞아도 치명타니까요. 예. 그래서 저것이 군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안보 위험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동창리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참모들과 이 군 관계자들의 얘기가 종전하고 일제히 바뀌어졌어요. 아하. 이걸 보면서 우리 군이 과연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서 소신도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도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정말 심각한 또 하나의 안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김영환이라는 삼성 장군의 말이 왜 180도 달라졌을까?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정보공장. 합참 군쪽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합참 정보공장 답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서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텔에서 ICBM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4일 날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잠깐 다른 말을 해요. 북한 말이에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짚은 대로 김영환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가능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약간의 이런 말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진 의원님 뭐 일각에서는 너무 국민 불안감을 이 안보 라인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문제는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 현실 전력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서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동, 직립, 발사 이 세 가지가 저 텔에서 다 이루어져야만 해요. 저 차량 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경험을 다 돌이켜 보면 이동하고 직립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예. 정작 발사할 때에는 그 텔에서 떼어내가지고 아하. 별도의 지지대를 세워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의 이동식 발사 기술 수준으로는 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정작 전력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당장 근데 미국에서는요.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북한이 왜 ICBM을 텔에서 못 쏩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정 실장이 완벽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안키 판다라는 선임 연구원은 정의용 실장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주시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옥 수석연구위원, 청와대와 정부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면서 북한의 무력 증강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동엽 경남대 교수. 이게 진보 성향의 교수로 알려진 인물인데 김동엽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식하고 무능하면 자기로 끝날 일이지 대통령까지 욕먹이며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예. 전 세계에서는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추가됐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냐 없냐. 남한 정부만 빼고는 다 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한의 청와대는 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 세계가 다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도 여차하면 뭐 남한 불바다 발언이 됐던 불과 불의 대결 발언이 됐던 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로 남한에 대해서는 쏠 일이 없다. 위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미국 전문가들의 단어 사용도 상당히 사실은 직설적이에요. 뭐 헛소리 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어떻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예.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그 알렉산더 빈드만이라는 그 육군 중령이 정보를 입고 나가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옆에서 들은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이 중령이 선서를 하면서 나는 미국을 섬기고 지킬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청와대에 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역 육군 장성이 정복을 입고 나와서 그 정치적인 발언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 과거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180도 다른 얘기를 한다? 저는 정말 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이런 대목에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미 ICBM을 발사한 경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핵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을 과장해 왔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는 하지만 이 ICBM이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아직 그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은 끊임없이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서 직접 발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IRBM은 발사한 예가 있는데 ICBM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북한의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추단하는 거죠. 예. 추론하는 겁니다. 예.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것이 전력화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정보본부장은 그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수준에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의견이 전달된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